지난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대통령 출마 선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참전 군인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мы ваша команда. Вы нужны нам, вы нужны России. Сейчас вы правы, сейчас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Я буду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러시아의회 다수당인 통합러시아당도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71살의 푸틴 대통령, 지난 1999년 12월 옐친 전 대통령이 조기 퇴임하면서 권력을 잡았는데 대통령 4번과 총리 1번을 지내면서 24년간 실권을 유지해왔습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도 당선된다면 2030년까지, 개헌을 통해 확보한 또 한 차례의 기회까지 활용한다면 2036년까지 무려 36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돼서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게 됩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лучшей кандидатурой, чтобы президентом вновь у нас стал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정적인 야권 지도자 나발니는 독극물 테러 이후 극적으로 살아나 수감하던 중에 최근 실종됐고, 반란을 주도했던 프리고진 용병그룹 수장은 의문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내년 대선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할 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력 삼아 사실상 푸틴의 30여 년 장기 집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가 지금껏 통치해온 기간에 한국 대통령은 6번 바뀌고 미국 대통령은 5번 바뀌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앞으로 84살이 될 때까지 장기 집권하겠다는 푸틴의 과욕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푸틴 대통령의 내년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푸틴의 정적들은 하나같이 숙청되거나 실종이 되어온 일종의 정치적 관행은 차치하더라도 서방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온 러시아 경제는 올해 2, 3분기 들어서는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 러시아 경제 전반적인 이 거시경제적인 지표에 있어가지고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호전이 됐고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대부분 유럽 국가보다 더욱더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게다가 지난 실업률도 10월 2.9%로 떨어지고 실질 임금은 오르는 등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에 들어가면서 매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국방에 투자하는데 이 자체가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예상한 것만큼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을 키우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게 주요했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 인도와의 무역을 늘리고 또 밀수 전문 선박인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석유를 운반한 것 등이 꼽힙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에 급격히 늘기 시작했는데 2021년까지만 해도 1,468억 달러에서 지난달 말 2,181억 달러로 우리 돈 약 28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양국 간의 교역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 지표들도 본질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16%까지 올렸지만 쉽사리 물가가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경제 호조가 전시경제 체제 속에 국방 지출의 비중의 영향이 크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해외 이주라든지 전시 동원으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또 기술 제재 여파, 그리고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러시아로부터 철수한
많은 서방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통로도 됐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자체가 종속되고 또한 이제 식민지화된다라는 러시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또 이를 위한 산업 구조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데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에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재의 핵심, 경제적 고립의 강요, 금융 제재, 그다음에 이제 GVC 배제, 수출입 통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술 협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제 그게 산업 구조 전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경제 성장률, 장기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푸틴이 내년에 집권하는 건 무리 없이 가능할 테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고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져서 푸틴의 장기 집권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푸틴이 당장 내년 대선을 넘어서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할지는 적어도 지금의 경제 지표만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일선의 전투 현장을 넘어서서 당사국들의 총체적인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Ценами на нефть. Понимаете, что будет дальше.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고삐가 늦춰져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다음 뒷백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